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합이 잘 맞아가지고 공동 대응을 한 사례가 없었던 것 같다. 그건 전적으로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 정말 헌신과 노력 덕분입니다. 그동안 대통령님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 기업들은 후속 작업에도 차질이 없도록 정부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의 그 배짱 뚝심,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 미국에 있는 로비스트들이 니네 나라 정부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지난 9월 달에 약속드린 대로 향후 5년간 매년 6만 명씩 국내에서 고용을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125조 원, 연간 25조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AI 인프라가 최근에 보면은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속도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더 빠른 속도로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도록 5년간 예정된 100조 원의 국내 투자 중에서 60%를 소재 부품 장비 협력사들과 함께 경쟁력을 높이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어제 그 대통령과 총수들 간의 그 논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또 각각 그 대기업마다 투자한 계획이 좀 다르던데 그 내용까지 쭉 설명해 주실까요? 네, 어제의 자리는 협상 과정의 노고를 상호 치하하고 앞으로 사실은 그 속에 담긴 대통령의 진의는 네. 국내 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네. 해외에 이 정도 사이즈의 투자를 하고 계속 해외에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면 그럼 국내 투자는 어떻게 되는 거지? 국민들은 그 다음 스텝으로 궁금하실 테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건데 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그룹은 평택 5공장 착공을 시작으로 해서 전남의 AI 센터 건립 등 R&D를 포함해서 450조 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50조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사실 5년 동안 6만 명을 채용하겠다 이런 계획도 밝혀서 요즘 청년 일자리 부족하다는 데에 대해서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는지 대통령에게 입장을 밝혔고요. 네. SK의 경우에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600조 원 투자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매년 14,000명 이상을 채용한다. 올해부터 그런 계획도 함께 나왔고요. 현대차는 5년 동안 인공지능 로봇 등에 125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 이런 입장 밝혔고 국내 전기차 전용 공장을 만들겠다 이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LG의 경우에는 소부장 개발에 100조 원 정도 투자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놔서 우리가 해외 투자해도 국내 산업 공동화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쐐기를 박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기업들이 이렇게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투자 위축 우려는 어느 정도 완화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요즘에는 딱히 투자할 환경이 아니다라고 해서 특히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수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정중동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큼직한 대외 변수 하나가 정리가 됐으니 앞으로 국내에서 어떻게 디자인을 해나가겠다 이런 그림을 보여준 거고 이거는 아마 기업 안에 있는 내부 고객을 좀 단속을 하면서 안심을 시키는 그런 효과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큰 기업들이 움직이면 또 그에 따른 낙수 효과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효율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 투자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단순히 국내 생산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다 제조업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과의 제조 경쟁력에서 상당한 우위에 가기 위한 그런 투자 아니냐. 이런 성격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길게 봐서 그런 포석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볼 때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글로벌 인공지능 생태계 큰 그림으로 본다고 하면 그 안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제조업의 체인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계획을 밝힌다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선언적인 의미만으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 심리 지수나 기업들의 투자 심리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데에는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공동 팩트시트 발표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 전쟁이 어떻게 보면 큰 고비를 넘겼나 싶기도 한데 아직 넘어야 할 산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일까 생각되세요?
가장 지금 우리가 우려한다고 꼽을 수 있다면 이게 열린 결말이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 MOU의 그 구체적인 문구를 보면 예. 우리나라가 현금 투자하는 부분 2천억 달러를 어떻게 어느 분야에 투자를 할 것이냐 요걸 고르는 부분에서 미국의 그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는 내용이 있어요. 네. 포함되나 국한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 있냐면 네. 조선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등 그러니까 돈 되는 비즈니스, 한국에 했으면 하는 비즈니스를 포함하되 여기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입장에선 요걸 한다고 했다. 가능한 요 안에서 고른다고 했다. 그런데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포함이 되나 국한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방점을 찍으면 사후에 구체적으로 종목을 고를 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안에 들어가기로 했지 않느냐 대 그렇긴 하지만 꼭 그렇게 국한하지 않는다고 했잖아라는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그 2천억 달러입니다. 2천억 달러 대미 투자가 연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최소 10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기술적인 문제 있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2029년 1월까지인데 네. 여기까지 지금 사업 선정을 그럼 마무리해야 되는가? 그러면 3년여 기간 동안에 이 전체 투자 계획을 결정하고 확정하는 게 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싶습니다. 저는 일단 우리가 쇼핑할 때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쇼핑할 때요. 돈이 없지 시간이 없나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네. 지금 일본하고는 먼저 팩트시트를 확정을 해서 일본에서 받은 돈 어디다 쓸지 그 밑그림을 그렸거든요. 요걸 보면 한국에서 받은 돈까지 포함해서 대략 그림이 나오는데 일본하고 MOU 체결하고 요 내용들 보면 전력 인프라에 굉장히 많은 돈을 쓰겠다 이런 구상을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총 투자받기로 한 돈 5,500억 달러 중에 3,320억 달러를 전력 인프라에 투자한다고 했고 네. 이걸 구체적으로 웨스팅하우스가 주도하는 대형 원전에 한 1,000억 달러 쓰고 GE, 히타치 합작사가 1,000억 달러 쓴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어떤 게 가장 시급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인공지능은 정부에서 돈 대지 않아도 알아서들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모든 게 돌아가게 하려면 전기를 꽂아야 되잖아요. 근데 전력 인프라가 굉장히 노후화돼 있어서 하다못해 전기 밸브나 전선주까지도 테마주로 뛰었던 게 올해 한 해의 흐름인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미국에서 지금 가장 갈급한 부분은 전력 인프라 부분일 겁니다. 네. 아마 한국에서 투자가 들어간다고 하면 일본의 투자액과 합쳐서 이 부분 먼저 투자할 것으로 아마 그림을 그려놓는 작업은 끝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까 그 투자처 말씀하시면서 이 포함과 국한에 대한 어떤 충돌. 그런데 이제 뭐 그것은 둘째로 논의를 치더라도 그러면 투자 사업 어디다 투자할 건지 이거는 누가 어떻게 정하는가 이 방식 여기에 궁금증도 많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투자협의회 그러니까 미국 상무장관이 대장인 그 협의회에서 미국 대통령에게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하고 그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제안을 하기 전에 한국과 협의를 해서 한국과의 투자협의회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여기에서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걸 골라서 대통령에게 이런 것들이 좋겠습니다. 제안하게 돼 있고 최종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과정인데 네. 우리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사를 제시할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얼마나 의견이 반영될 거냐 이 부분은 뭐 협상력 또 향후의 정치 지형에 따라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투자가 뭐 용처랄지 투자처랄지 투자 내용이랄지 뭐 차후에 이제 수익 구조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장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MOU 보니까 상업적으로 합리성이 있는 투자만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우리 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게 안전장치일 수 있다고 좀 본다면 이 상업적 합리성이 문구에는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서 판단했을 때라고 되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미국의 호의랄지 선의랄지 이런 것에 좀 기대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우려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번 협상 전 과정에 대한 네. 그 태생적 한계를 좀 인정하고 가야 할 것 같은데
이 협상은 화력이 동등했다면 시작되지 않았을 협상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시작됐다. 이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협상 이후의 결과를 두고 뭐 평가하는 방식도 제각각일 것 같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화력이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협상의 결과라는 걸 감안하고 봐야 한다는 거. 네. 이렇게 생각하면 미국의 경제 상황이나 미국의 정치 지형에 따라서 그때그때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압력이 가해지거나 혹은 우리의 협상력이 올라가거나 상황은 얼마든지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 간의 협상임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계약이나 아니면 어떤 방식의 어그리먼트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MOU라고 하는 양해각서의 형태로 지금 존재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가 유동적으로 남아있는 것인데 그 얘기는 앞으로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은 어쨌든 그 협상 기구 통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느냐 여부가 되게 중요할 텐데 만약에 지금 뭐 이 상업적 합리성, 뭐 신의 성실의 원칙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미국 측에서 미국 대통령이랄지 이렇게 투자처를 하기로 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거부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나는 이 결정 반대세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게 가능한 구조였으면 당초에 한미 FTA라는 엄연한 국가 간의 계약이 있는데 그 체제에 나는 마음에 안 드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거 미국의 요구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 EU 뭐 어떤 나라든지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현실적인 힘의 불균형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장사하려면 자리세 내라. 이게 이번 모든 협상을 시작한 시발점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지 아마 예측이라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언급하셨던 그 태생적인 한계가 계속 존재하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미 투자 펀드 분야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조선업 투자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모두 우리 기업에 귀속된다라는 부분은 이번 협상에서 그래도 수학 중에 하나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잘한 협상이죠. 예. 그리고 우리가 그런 김정관 장관이 아마 오늘 오전 인터뷰를 통해 밝힌 입장인데 우리에게 조선과 같은 영역이 몇 개만 더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조선의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나라도 갖지 못한 독특한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뭐 핵잠수함 건조하는 것까지 우리가 논의를 이어갈 수가 있었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측면이기도 하고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따로 떼어서 3,500억 달러를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접근한 것 그리고 소위 말하면 국가 간에 할부를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10년 동안 할부를 할 수 있게. 일본은 아닙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다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협상 잘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팩트 시트를 막 토파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내용을 봐도 그렇고 전반적인 품목들을 다 건드린 것 같은데 철강, 알루미늄 관세 50% 이거는 어떻게 그 초고율 관세잖아요. 50%라는 것이. 그런데 철강에 있어서는 몇 차례 협상에서도 애초에 논의 테이블에 아예 오르지도 못했는가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네, 철강을 그 미국에서 일종의 상징적인 전략 품목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40대 시절에 미국 한복판에 일본 자본이 들어와서 건물 소유권 가져가는 거 나는 그거 못 보겠다 해서 자비로 신문 광고를 낸 적이 있거든요. 그랬을 정도로 실질적인 물리적인 건물이 올라가는 과정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재료가 다른 나라에서 오고 우리나라에서는 안 난다. 이 부분을 아주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건 트럼프 행정부의 철학과 맞닿아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이고 예. 사실 철강 그 자체의 가격이나 미국에서 철강이 더 이상 제대로 생산되지 않는다보다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가보면 그 베들레헴 스틸이라고 그 뉴욕 가기 전에 동부에 있는 그 공장에 가보면 폐공장이 되어 있는데 네. 한국의 포스코 등이 굉장히 시장 점유율을 높이면서 우리 공장은 문을 닫게 되어 있다. 이렇게 그 공장이 왜 문을 닫았는지 설명하는 그 내용에 한국의 영향 이런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물론 최근에는 철강 시장을 주도하는 게 저가 중국산이기는 합니다만 그건 아마 굉장히 신념에 가까운 그런 품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예 좀 논외로 아주 특수하고 특별하게 생각을 하는 네. 품목이군요. 지금 팩트 시트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식품과 농산물 비관세 장벽 논의를 위해 협력한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또 농산물 시장 개방을 계속 압박하는 거 아닌가, 그 여지를 남긴 거 아닌가, 이 문구를 보고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저는 그 부분은 다분히 미국 국내용이라고 봤는데요. 국내용이요. 국내에서 저희가 농산물과 관련해서도 모른 체 하자고 이 정도의 전리품을 가져왔습니다. 아마도 공화당의 주축 그 핵심적인 지지 기반인 농민들을 향해서 보여주는 일종의 반드시 필요한 문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와 별개로 우리 입장에서는 뭐 쌀이나 쇠고기 굉장히 민감한 품목이라 이면 합의 절대 없고 추가 농산물 개방은 절대 없다. 우리 정부가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게 만약에 사실과 다르다 하면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과 틀림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다만 이 통관 과정의 효율화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미국 측의 입장을 좀 체면을 세워준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요, 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런 발언을 해서 화제입니다. 공정한 내용이 어디 있느냐, 상식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작심 발언했는데, 이건 어떤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할 만큼 최선을 다했는데 사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국력의 차이를 안타깝게 생각했던 그런 토로로 예상이 되고요. 기획재정부 과장 시절부터 쭉 지켜봤던 그 관계로 생각을 해보면 김정관 장관은 굉장히 공감 능력이 좀 뛰어난 편입니다. 그래서 MBTI로 본다면 F. 거기에 가까운데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분노의 지점, 안타까운 지점 이런 것들을 정부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하기는 했으나 이 협상을 안 했으면 참 좋았겠다. 저는 그런 솔직한 감정의 토로가 아니었을까 이런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네. 과락은 면한 정도다 이런 발언이 나온 것 같은데 협상 결과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협상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얘기가 아닐까요? 짧게 한 가지만 더요. 지금 김 장관도 그렇고요, 구윤철 장관도 그렇고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이요. 지금 비준을 받는지 여부, 이 국회 비준과 네. 동의를 받는 여부에 대해서 이게 국내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면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손발을 묶는 꼴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 우리만 구속되는 문제가 있다. 지금 법적으로 또 절차적으로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는 부분,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불이익을 오히려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결론을 내놓고 움직이게 되면은 그 모래주머니 차고 움직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호 간에 정말로 양해해야 하는 각서인데 이걸 국회에서 비준 절차를 밟아버리면 국내법에 따라서 이거 반드시 지키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나중에 유동적으로 미국 정가의 상황이 달라져서 수익률 5대5 말고 우리가 좀 더 가져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협상의 여지가 지금은 남아 있는데 비준을 해서 못을 박아버리면 그 다음에는 옴쭉달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부와 정치권에서 국회 비준 관련된 부분도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해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